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에서 광주 전남 지역의 약한 입지가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등 거대 정당과 정부에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뚜렷한 전망이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형배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득표율 7위를 기록하며 낙선했습니다. 승리한 최고위원 5명은 모두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광주 전남 출신 후보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연달아 4번째입니다. 호남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인 무게, 지분만큼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국의 민주당 당원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호남의 국회의원과 민주당이 함께 숙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남의 민주당의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밀려난 채 지역 정치가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출직 최고위원 배출에 실패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배려해달라고 읍수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은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 전남 출신 유력 인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후보 개인의 존재감이나 차별화된 정책 부재 등도 문제지만 호남 정치가 지역을 넘어 전국에 제시하는 뚜렷한 비전이 없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그 소구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메시지였고요.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 모습들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메시지, 그리고 서사 이런 것들을 갖춰야지만이 정부나 거대 정당에서 광주 전남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민과 정치인 모두에게 무거운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10월 16일 치러지는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영광에서는 민주당 6명, 조국혁신당 3명 등 1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곡성에서는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6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재선거는 4월 총선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첫 대결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 대표 축제인 충장축제에서 자릿세로 수백만 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점 업체들은 구청이 높은 자릿세를 요구해 바가지 요금을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광주 동구청은 많은 인파로 높은 매출이 예상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매년 광주 충장축제에서 문구류를 팔아온 김모 씨. 올해는 축제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판매 부스 자릿세가 지난해보다 4배 올랐기 때문입니다. 생산정보다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야 돼요. 그 정도는 팔아야 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대고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저희하고는 수익이 맞지 않고. 올해 충장축제 입점료는 부스별로 55만 원에서 220만 원. 김 씨처럼 부스에서 물건을 팔려면 2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부스에 관계없이 모두 50만 원대였습니다. 1년 만에 4배가 올랐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팔려면 자릿세를 더 내야 합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먹거리 판매 공간은 자릿세로 550만 원을 받습니다. 충장축제 기간은 5일, 하루 자릿세만 100만 원인 셈입니다. 상인들은 자릿세가 높아지면 바가지 요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릿세를 비싸게 받게 되고 입점한 분들은 또 그 자릿세 때문에라도 그 판매하는 금액이 올라가고 이거는 계속 문제됐던 얘기인데 이에 대해 동구는 형평성 차원에서 자릿세를 올렸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기업 등이 운영하는 부스의 수익을 보존해주기 위해 판매 부스의 진입 장벽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점업체에 주는 각종 지원을 늘렸고 지난해 매출을 고려했을 때 높은 자릿세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녀간 관광객들이 1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충분히 그 투자한 것보다 이상 판매 이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상인들의 참여율은 낮습니다. 이번 주까지 신청 마감인데 총 65곳 업체 모집에 13곳만 신청했습니다. 충장축제 참여 신청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신청률은 20%대에 불과합니다. 한편 충장축제와 비슷한 시기 열리는 나주 영산강 축제에서는 자릿세가 없고 화순 고인돌 축제와 한평 국향대전에서는 자릿세로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습니다. 동구는 지난해보다 자릿세가 올라 신청률이 낮은 것 같다면서도 올해 자릿세를 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두환의 고향이죠. 경남 합천군이 공원 이름에 전두환의 아호인 이래를 붙이면서 생긴 논란이 벌써 1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사망에도 찬반 갈등이 사라지지 않자 합천군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공론화 방안인데요. 이래공원 찬성 반대 단체 모두 참여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무산 분위기입니다. MBC 경남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래공원 명칭 관련 해결책으로 합천군이 제시한 건 수기 방식의 공론화. 찬성과 반대, 중립측 각각 10명에서 15명, 모두 30명에서 45명의 공론화위원을 지난달 말까지 모집했지만 신청자는 찬반 중립 다 합쳐 6명에 불과했습니다. 합천군은 재모집 공고를 위해 관련 단체에 재차 참여를 요청했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래공원 찬성단체는 공론화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고 참여하겠다던 반대단체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을 최종 선언했습니다. 군수와 이렇게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공무원이 중립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의심스럽고 특정 정당의 도의원들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을 가지고 중립위원을 구성한다 그러면 그 공정성을 누가 신뢰하고. 지명위원회의 권고로 합천군이 추진한 공론화 방안은 사실상 무산 분위기입니다. 다음 달 진행하기로 했던 국민 여론조사와 공청회도 이어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 참여를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해오니까 이 공론화위원회의 어떤 명분도 없어지고 향후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공론화 대신 국회 국민청원으로 공원 이름을 되찾겠다며 청원 시점은 전두환 사망일인 11월 23일, 군사 반란일인 12월 12일쯤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국경과 장르를 넘나드는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ACC 월드 뮤직 페스티벌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오는 30일 개막합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월드 뮤직 페스티벌에선 국내외 대중음악의 전설과 젊은 스타 등 16개 정상급 팀이 무대에 올라 동시대 음악의 진수를 펼칩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을 소리로 옮겨놓은 듯한 신비로움. 올해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무등산 원효사까지 무대를 넓혔습니다. 세계적인 사운드 디자이너 요시 호리카와와 미디어 아티스트 목진요가 펼치는 사운드스케이프가 개막 전 이틀 밤을 수놓습니다. 본격적인 공연 무대는 국내외 대중음악의 전설들이 끌어갑니다. 한국 락의 전설 김창완 밴드와 페르시아 음악의 거장 카이안 칼호르의 무대는 이번 페스티벌의 백미로 꼽힙니다. 기다리고 웃기만 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젊은 스타들의 무대도 관객을 기다립니다. 장르에 묶이지 않는 독보적인 색깔 카디. 청춘의 감성을 노래하는 여성 싱어송라이터 듀오 옥상달빛. 국악의 젊은 신성 박다울과 박우재의 검은고 연주도 놓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소리꾼 추다해와 현악 사중주단이 꾸미는 협연 무대 등 국악의 다채로운 확장은 한국 전통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줍니다. 확장된 공간성을 주는 원효사에서 전야제를 열고 그것부터 아마 즐기시면은 굉장히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세계적인 수준에 알려진 그런 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팀들 걸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신진 아티스트 반디 밴드의 공연도 축제 기간에 5.18 민주광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섬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배송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섬 주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걸로 보이는데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규제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배송업체 직원이 간단한 의약품이 담긴 구급 상자를 포장합니다. 드론에 매달린 구급 상자는 곧바로 인근에 있는 섬으로 향하고 상황실 모니터에는 비행 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드론을 이용한 섬 지역 물류 배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금오도와 횡간도 등 9개 섬.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 되는데 배달비는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물류 배송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배송 거점을 통해서 이 제품들이 배달이 됩니다. 아직 수요가 많지 않아 권역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만 배송이 이루어지고 물품의 무게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배를 타고 육지까지 나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특히 의약품이나 농기계 부품 등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내년에도 정부 공모를 신청하고 국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드론 배송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드론 이착륙장을 더 확보하고 비행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비행을 하면 안 되는 그 구간들도 너무 많고 야간들도 그렇고 야간에 비행하는 제한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해결이 되고 여수시는 내년에는 배송 물품의 중량과 배송 거리를 확대하는 등 드론 배송 서비스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 소록도에 방치된 폐기물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은 공사업체가 폐기물을 그냥 두고 가거나 땅에 묻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놔두고 갔는지 역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애꿎은 혈세만 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잔해와 폐전봇대 등 온갖 폐기물이 방치된 고흥 소록도. 이 중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섞인 슬레이트 지붕도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성면 사용을 전면 금지한 우리나라는 제거의 모든 과정을 관련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면 조사와 고용노동부 신고, 작업 지침 준수 등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소록도에 있는 슬레이트 잔해가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도 2005년도부터는 이거를 성면 함유 여부를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건설 폐기물은 상황이 다릅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와 운반업체 등의 정보를 올바로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5톤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결국 고흥구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은 제외되기 때문에 역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목격담처럼 공사업체가 고의로 버렸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불러가지고 계약해서 얼마 줄 테니 이거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처리 역추적이 불가능하죠. 공사 발주처인 국립소록도병원은 풀숲에 가려져 있어 폐기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방치된 폐기물은 예산을 들여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도 그 폐기물 버렸다는 바로바로 직원들이 알려서 그 업체 보고 처리하고 하고 있어요. 이런 확보에는 처리를 해야죠. 고흥구는 이번 사태가 소록도를 관할하는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발생된 것이라며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병원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소록도에 남게 된 폐기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치우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광주 지역 36개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2022년 임기 만료된 조성위원회를 2년 넘게 방치한 윤석열 정부가 위원회 지위마저 격하시키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사업의 공동주체인 광주시와 아무런 소통 없이 위원회의 위상을 바꾸는 특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했다며 정부가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